오늘은요, 저와 함께 정말 스피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뭐죠? OBS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요. 근데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한다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논리가 너무 어려워요. 논리에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논리의 99%는 바로 이 OBC로 여러분이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만 믿으셔도 돼요. 정말 OBC 하나면요, 웬만한 논리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O는요, 오프닝이에요. 서론입니다. 네, B는 본론이고요. 바디라는 부분이고요. C는 클로징,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3분에서 5분 이상의 발표를 한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강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논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유정 원장이 OBS를 떠올리라고 했지. 오프닝은 무슨 얘기해야지? 본론은 어떤 내용을 내가 강조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걸 남겨놓도록 해야지. 그리고 클로징, 결론은 이걸로 마무리해야지. 이 정도의 스토리라인만 있어도요, 여러분이 뭐 멘탈 붕괴가 온다거나, 이렇게 막 가다가 산으로 막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스피치 코칭할 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코칭할 때, 오프닝은 뭐 하실 거예요? 본론은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결론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논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논리의 99%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OBS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말에 논리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예.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내 말에 논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특히 앞에 나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발표를 할 때는 어떻게 전체 내용을 구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내가 구성을 한다면 훨씬 더 생각이 잘 나겠죠? 예,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모 기업의 그 회장님의 그 스피치 코칭을 제가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1시간 정도 되는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이제 준비하셨고 그걸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가서 딱 그 회장님을 첫 번째 만난 날, 뭐, 목소리라든가 바디랭귀지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여쭤봤어요. 네, 서로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본론은 어떤 걸 강조하실 거예요? 결론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쓰신 그리고 직원들하고 함께 쓴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토리라인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근데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했더니 너무 깔끔하다고,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스피치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스피치는 내용과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자신감이 있으면 당연히 표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목소리라든가 바디랭귀지에 자신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가 준비되지 않은데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논리 자신 없으시죠?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라는 생각 하시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임유정 원장의 OBC가 중요하다고 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스피치에 있어서 논리가 중요한데 그 논리를 생각할 때 뭐만 기억하자? OBC 딱 하나만 기억을 하자. 딱 하나. 한번 따라해보죠. OBC, OBC, OBC. 네. 자, 여기서 말하는 O는요. 네, O는 서론,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난 이런 말로 해야지. 라는 오프닝. 그 다음에 본론. 내가 몸통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C는,
클로징. 나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야지. 저는 이제 외부 이제 기업 강의 갔을 때 항상 오프닝, 바디, 클로징을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제 인천 송도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내가 본론, 그 대표님들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좋은 목소리가 뭔지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두 번째, 본인들이 갖는 스피치 스타일을 찾아드려야지. 그다음에 세 번째, 건배사에 대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난 이 세 가지만 강조할 거야. 이렇게 본론을 준비했고요. 또 결론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야지. 오프닝은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시즌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준비하면 막상 가면 떨려도 뭐가 떠오를까요? 내용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 떨린다. 앞에 나가서 머릿속이 하얘진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OBC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의 설계도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OBC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시간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10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딱 현장에 갔는데 5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내용을 줄여야 될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갑자기 줄여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요, 내용을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삭제해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그 내용을 싹 빼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10분에서 5분으로 내가 말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조금씩 줄이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안 줄여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못하고 그 시간이 땡 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통으로 어떤 내용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통으로 어떤 내용을 드러낼 때 뭘 드러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OBC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프닝 하지 말자. 딱. 클로징 하지 말자. 그리고 본론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본론을요. 이 세 가지로 압축을 시킵니다. 폴더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보이스 얘기해야지, 두 번째 스피치 스타일 찾아야지, 세 번째 건배사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잘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상중하, 가위바위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그 본론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 1번 조금, 2번 조금, 3번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3번을 그냥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1번, 2번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OBC에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순발력 있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서론을 하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론을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서론은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이게 본론, 결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서론은 사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이렇게 깨고 친근감 있게 청중한테 다가서면 훨씬 더 내가 본론의 내용, 좀 어려운 내용을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좀 끌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조금 시킨 다음에 본론의 내용을 딱 전달하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서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바로 OBC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서론을 안 해요. 따로 준비하기 귀찮거든요. 자, 그리고요. 본론의 핵심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야기를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에서 나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 이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를 강조하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원들께 회의할 때도요.
그냥 뭐 이런 얘기 아니라 딱 두 가지, 세 가지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하고 다들 잘 지냈냐? 오늘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 뭐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인트로 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회의 때 얘기할 사항은 뭐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내 의견을 좀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론의 핵심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결론에 뭘 넣을 수 있다? 네, 감동을 넣을 수가 있다. 대부분 결론을 안 해요. 그러다가 본론 얘기하다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된다거나 본론의 내용을 또 얘기하고 반복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각자 집안에서 엄마, 아빠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피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본론이 해야 되는 역할, 결론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서론은 뭐냐면 관심 끌기예요. 흥미 유발이 얘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본론은요. 관심을 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쭉 푸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해야 한다는 거고, 결론의 역할은요,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훌륭한 어떤 명사들의 어떤 연설을 보면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뭐예요? 이 명언을 넣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OBC 우리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딱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아, 발표를 할 때는 무조건 OBC, 선거 연설문을 쓸다. 내가 어디 선거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때 딱 떠올려야 하는 게 OBC. 내가 직장 내에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딱 떠올려야 하는 게 뭐라고요? OBC. 축사를 한다. OBC. 다. 네. 내가 뭐 강의를 한다. 그것도 다 OBC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오프닝은 사람들한테 뭘 끌어라? 관심. 그리고 본론은 내용, 핵심을 잘 전달하자. 네, 마지막은 결론을 넣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OBC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말의 그 스토리 라인이 정말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모 성형외과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이제 하는데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펀딩 받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코칭한 적이 있었어요. 또 역시나 제가 가서 여쭤본 건 그분이 막 스크립트 다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말고요. 예, 전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 라인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닝 뭐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그 스피치는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스크립트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서론은 이 내용이네요. 이런 뭐 내용 들어가니까 요 내용을 하시고요. 본론은 그 성형외과 중국에 이제 진출하는데 위치, 왜 이 위치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펀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펀딩을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은 감동을 주는 말, 우리의 뭐 미를 중국에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걸로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되게 명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스토리 라인이 명확해져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좀 더 호흡을 길게 좀 가져가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OBC에 맞춰서 말을 하면 좋은 점 5가지 여러분 워크시트에 이제 써보세요. 그래서 뭐 시간 조절을 잘 할 수 있다, 서론에 관심 끌 수 있다, 본론에 내용 넣을 수 있다, 결론에 감동 넣을 수 있다, 말에 스토리 라인이 생겨서 훨씬 더 이렇게 자신감 있고 삼천포로 간다거나 산으로 간다거나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자, OBC의 첫 인트로를 여러분 열었는데요. 정말 스피치에 있어서 논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논리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만 하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을 해야 한다. 본론의 내용을 구조화시켜야 된다. 결론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도요. 이 챕터는 성공하신 거고요. 자세하게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